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부 동반으로 해외 순방을 참 많이 한 대통령입니다. 해외여행을 할 기회가 많았고 찾는 곳도 굉장히 중요한 관광지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좀 힘드시겠습니다. 자, 지금 G20 정상회의도 사우디아라비아 주최로 열리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직접 대면하는 그런 세계 회의는 줄어들었습니다. 자연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도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순방을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외교 성적이 나쁘면 망신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유엔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빠졌습니다. 뭘 빠졌느냐고요? 바로 유엔 제3위원회가 만장일치 컨센서스로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제안국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국제인권단체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총에 맞아 숨지고 시신이 불태워진 엄청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상당히 지금 붕괴하고 있습니다. 자, 킨타나 보고관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유엔 인권 결의안, 북한 인권 결의안에 빠진 데 대해서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 같습니다. 킨타나 보고관뿐만 아닙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 이상한 행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이제 미국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대접할까요? 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다고 합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유엔 대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트럼프와는 좀 다를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이런 면모도 있지만 유독 북한에만큼은 예외적인 정책을 써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런 핵에 대한 보장도 없이 김정은을 만나주는 그것만으로 김정은은 돌파구를 찾았다고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만나주면 안 됩니다. 김정은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오히려 지금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 ICBM 개발까지 하는데 이런 자를 왜 만나줍니까? 그리고 북한의 인권 지금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경제 위기가 겹쳐서 북한은 지금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10% 예상까지 나올 만큼 이제 북한 경제는 폭동 직전에 있습니다. 이런 한국에 북한 인민들의 삶은, 인권은 무너지고 있는데 무슨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북한에 백신을 나눠주니 뭐니 이런 소리나 하고 있습니까? 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빠짐으로써 대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제3위원회에서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민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서 맹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 HRW 역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 이렇게 저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최근 있었던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의 북한군 피격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사건이면 정말 치를 떨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뭡니까? 피해자 가족들, 유족들에게 지금 망신만 주고 상처만 주고 명예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의 부인이 정말 눈물을 흘립니다. 아니, 북한을 규탄할 생각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 해경이 뭐 도박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월북했다느니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김정은 편에 서려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킨타나 보고관은 아마 연초에 한국을 방문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진상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킨타나 보고관은 20일 자유아시아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저항국으로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북한 인권 문제에 끄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시대 때와 왜 문재인 시대는 이렇게 다르냐, 이게 같은 나라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한국이 UN 북한 인권 결의안에 더 많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북한과 정치적 협상을 위해 인권 문제에 침묵하거나 열외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는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권 초기에 남북 정상회담이니 미북 회담이니 재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위장평화죠. 이거 다 이제 엉터리로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아직도 지금 국민들한테 정치 쇼를 통해서 표를 더 얻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나라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자,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도 뭐 프랑스도 다 이거 지금 이 참여했는데 왜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북한 눈치를 보면서 이 북한 인권 결의문에 참석하지 않은지 정말 치를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권단체 HRW의 필 로버스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대신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 같아. 많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말 이게 자유아시아 방송의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문재인 대통령 덮으려 한다는 겁니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지 않고 이 문제를 덮으려 한다. 북한의 말도 안 되는 입장문 몇 개에 감읍하는 이런 수준의 정치밖에 안 되는 문재인 정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또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어디에서든 인권 유린이 발생하면 이를 비난해야 하지만 그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인권 변호사란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버트 킹 전 미국 북한 인권 특사 역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보다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과의 화해 노력에 우위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유엔 제3위원회는 지난 18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 방식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만장일치 방식입니다.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58개국이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결의안에 북한군이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서 킨타나 보고관의 보고서를 받아들인다는 대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지금 유엔은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대응이 국제인권법에 부합돼야 한다고 지적해 이 역시 공무원 피격 사건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김여정이 그렇게 삶은 김여정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우리 청와대 우리 정부에 대해서 했던 그 많은 막말과 망언들 삶은 소대가리가 어떻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허허 하는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허허 하고 있습니다. 약점 잡힌 거 있습니까? 뭡니까? 자, 외교부는 공동제안국 불참에 대해서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컨센서스 채택에는 동참했다. 한반도 평화 번영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 공자님 말씀 같은 하나마나한 소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강경화 장관이 욕을 먹는 겁니다. 화끈하게 할 말 해야 되는데 지금 외교부 공무원들은 성추문이나 지금 일으키고 다니고 도대체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이 사람들이 월급 받고 뭐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유엔은 지금 상당히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킨타나 보고관은 16일 남북한 당국에 각각 서해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유가족에게 충분히 제공하라는 내용의 혐의 사안을 보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서 내년 초 방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자, 오히려 국제사회가 흥분하는데 대한민국만 지금 당사자인 대한민국만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빠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숨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녕과 생명을 지켜준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